안녕하세요. 열정, 긍정의 하이엘라입니다. 오늘은 아는 만큼 관리가 쉬워지는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왼쪽 어항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죠? 깨끗한 물에 서 있지만 주인이 물을 갈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물에서 배변하고 숨쉬고 지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처럼 고기는 병들고 물은 더러워집니다. 여기서 물고기가 아프면 주인은 꺼내서 병원을 데려가요. 주사를 놓고 약 먹고 수술까지 할 수도 있죠. 몸 얘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아프면 하는 일이 이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항의 물은 사람들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물 습관, 식습관, 잠자는 것, 스트레스, 음주, 흡연, 미세먼지 등 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내 몸에는 병이 생기는데 몸만 가서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약 먹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환경, 더러운 어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게 됩니다. 환자혁명이란 책을 쓴 닥터 존은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병원과 의사의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위를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뇌질환인데요. 혈관 질환과 암 문제가 많죠. 암을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구가 3개, 먹을 것을 산처럼 쌓아두고 먹으면 질병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아까 어항의 물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 중에 우리가 먹는 것들이 가장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우리 몸속인데요. 입술,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 한번 크게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 위를 가게 되는데요. 위가 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 이전에 위에서 소화 흡수까지 다 되는지 알았었는데 공부하다 보니 위에서는 음식물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쉽도록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음식을 들어가면 염산 테러할 정도로 염산보다 강한 산성의 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뒤섞여 음식이 부서지고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산은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주 많이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워버리거나 하게 되면 위산과 식도 사이를 막아주는 막을 뚫고 식도를 타고 위산이 올라오게 돼요. 이때 걸리는 병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는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화하는 물질이 나오지만 식도는 중화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강한 산성에 타들어가 버려요. 역류성 식도염 걸리면 굉장히 식도 쪽이 아프거든요. 음식을 소화시킬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눕지 않기 등만 잘 챙기셔도 어느 정도 완화되십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위는 장기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위가 움직이면 다른 장기들은 올스탑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온 음식들은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잘게 쪼개지고 소장으로 내려와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찌꺼기들은 대장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항문을 통해 밖으로 또 왠지 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소장에서 영양분은 흡수가 다 되기 전에 우리는 또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요. 와플을 먹고요. 마카롱을 먹고요. 초콜릿을 먹습니다. 아까 위장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다른 장기들은 올스탑, 위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동안 다른 장기들은 쉬게 됩니다. 점심 많이 드시고 너무 졸린 이유도 위가 엄청난 에너지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소장 안의 음식들을 보면 우리 몸 안은 따뜻한 36.5도예요. 그리고 습하죠. 어두워요. 마치 음식 쓰레기를 따뜻하고 툭툭한 골반에 쫙 펼쳐놓은 효과인데요. 음식들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독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기 시작하죠. 맨 윗사진이 우리의 장 점막인데요. 수많은 꼬불꼬불한 융털과 점막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 속에 아까처럼 부패가 자주 일어나서 독소가 많아지면 이 독소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장 점막과 융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장에 구멍이 뚫려버리죠.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영양분이 이렇게 되면 잘 흡수되지 않을 뿐더러 연결되는 혈관으로 독소들이 쑥쑥 빠져버립니다. 혈액으로 들어간 독소는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혈관벽을 공격하기도 하고 혈액끼리 끈적끈적하게 뭉치게 만들어서 혈관벽을 좁아지게 해서 고혈압이 걸리기도 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 정체된 피들이 뭉쳐서 혈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고지혈증, 고혈압 모두 독소와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밑에 사진은 혈전 수술 후 모습인데요. 피떡들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서 순환의 문제가 생기게 하고 질병이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독소들이 퍼져나가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간. 우리는 해독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래 간은 해독 이외에도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기도 하고 소화효소를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독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간도 곧 파업을 선포하죠. 간이 다른 장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장이 나서보지만 본인의 역할도 하기에 바빠서 곧 또 파업하게 되고 온몸은 해독을 하지 못하고 독소가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소들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안락한 독소의 집이 지방이에요. 지방과 서로 엉기정기 붙어서 장기 구석구석. 사진 보시면 너무 징그럽죠? 저 노란 게 다 독소와 결탁한 내장지방인데요. 소위 장기를 꺼내서 빨래 빨아야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 친구들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 덩어리, 우리 몸이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며 장기들을 손상시키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요. 내장 지방이 생기는 이유와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할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입으로 들어간 것들이 잘 처리되면서 응아까지 잘 나오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온몸이 유기적으로 돌돌돌돌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살도 안 찌고 건강해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독소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은 저 남자분처럼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붓는 분들, 아침에 못 일어나시고 매일 피곤하신 분들, 몸속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이 커진 분들 티셔츠 겨드랑이 덜렁덜렁덜렁, 너덜너덜 해져 본 적 있으세요? 여자분들 바지 안쪽, 허벅지 안쪽이 쓸리는 경우는요?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피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독소 많으신 분들도 두피도 살찌고 탈모까지 오게 됩니다. 심각하죠. 그럼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기입니다.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중요 포인트예요. 하루에 우리 몸이 필요한 물은 6리터 정도 되는데 4리터는 식사와 우리 몸에서 충당이 되지만 2리터는 신선하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안 되면 신장에서 거른 똥물들을 다시 역류시켜서 몸에 사용을 해버려요. 더러운 물로 우리 장기들을 돌아가게 한다? 그냥 새로운 물 드시자고요. 두 번째로는 강력한 해독입니다. 여기서는 식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내장지방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엘라가 다루는 제품 중 가장 강력한 해독 습관, 온몸을 청소하는 3개월 과정의 TRIT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려면 해야 하는 것은 세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물과 강력한 해독과 더불어서 혈중 끈적끈적한 것들을 청소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유스스펜의 오메가3, 마린 오메가, 옵티멈 오메가, 아이들은 마이티마인즈를 추천드리고요.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과 같이 낮춰준다고 소송까지 걸렸던 콜레스틴도 함께 드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저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시면 몸 상태 측정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강해지는 방법, 바로 영양 공급 밸런스 맞춰주기인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불쏘시개 역할로 활활하게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탄단지를 이만큼 먹었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에게 요것만 먹게 되면 이만큼만 에너지로 바뀌고 나머지 이만큼은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만큼의 탄단지를 많이 먹었다면 비타민도 그에 맞는 이만큼 많은 양으로 드셔주는 게 중요하고요. 추천 아이템으로는 라이프백, 유스스펜3, 정거멀즈, 라이프팩틴, 라이프 이센셜즈를 추천드리고요. 한 끼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쉐이크도 12종의 비타민과 4종의 미네랄, 15g의 양질의 단백질이 있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진대사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몸은 38쪽의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다스려줌으로써 건강과 질병 예방이 가능하십니다. 7년 연구 끝에 나온 데이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강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프면 증상만 없애려고 병원 가서 약 개수 계속 늘리지 마시고 내 몸을 알고 왜 독소가 생기고 왜 질병이 생기는지 파악하시면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하는 똑똑한 구독자분들이 되세요. 감사합니다.